그래서 그런가 이제 수학 개미를 넘어 수학 투자가를 넘어서 국내 투자가들이 가장 이제 고민한 게 이게 그동안 이제 25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 접어들어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되게 말이 많거든요. 네. 물론 뭐 어떤 두 가지를 한번 좀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국내 탑 반도체 IDM 업체들이 향후 전략하고 또 하나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배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총량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호재가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어저께 이런 거 갖고는 잘 그 AI를 잘 안 쓰는데 이게 워낙 뭐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양강, 그러니까 엔비디아 진영과 구글 진영의 서플라이 공급망에 따라서 제품과 회사의 정리를 쭉 해줘. 뭐라고 막 적더니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메모리 반도체 쪽의 공급망에 양쪽 진영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차피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뜨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죠. TSMC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열심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뭐 몇 년 있다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또 보니까 SK 하이닉스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막 뭔가 막 루머도 떠돌고 그러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는 검색 범위 내에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소식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또는 AI가 저는 분명히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안 끝났거든요. 뭐 전문가인 저 비전문가인 제 말씀보다는 올 연초에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그분이 사실 IT계의 실제 산 증인이나 다름없어요. 가끔 뻥을 좀 쳐서 그런지 건 하는데 그분이 올 1,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냐면 내가 볼 때 지금이 AI 투자 인프라 투자 기간이 한 4, 5년 보는데 그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맥스 한 5년 보자고요. 2023년부터 챗GPT가 나오면서 AI 붐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라고 하면 2028년 정도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4, 5년이니까 2027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는 과열 투자고 투자해놨던 걸 다시 뭐 뽑을 수 있고 이거는 좀 기우라고 봐요.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난 이 구간에 벌써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그건 건전한 눈높이 조정이라고 저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KPX 투자건 뭐 물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워낙 시장이 빠르다 보니까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서로 뭐 주고받는 이거 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AI 성장세를 꺾일 만큼의 그전 강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이 초기 AI 투자 인프라 투자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다시 말하면 자 그리고요.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AI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용으로서의 성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나 그러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과열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도. 네. 그러면 그걸 투자하기로 한 회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가일 것이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친기업인으로서 그런 거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사상 누각이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데이터 센터 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결국은 반도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수요가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아마 11월 달 글로벌 유동성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의 연결고리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AI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전이나 전력 인프라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부진하다가 네. 12월 달에 조금 뭐 약간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아까 말씀한 대로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쇼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전략, 이런 섹터에 대한 뭐 향후 전망이나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단연 불리시하다고 봐야죠. 단기적인 주가 흐름 정도는 크게 신경 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게 11월 초 정도에 25년부터 28년도까지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급이 69기가와트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해요. 저 네. 수치는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현재 당겨서 쓸 수 있는 전력 양이 1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 발전소를 갖고 추산해 보니까 한 15기가와트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두 개 합쳐도
자기네가 추산하는 69기가와트를 다 못 채운다는 얘기죠. 쇼티지가 지금 44기가와트만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와트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잘 아시는 대로. 그럼 결국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긴 하는데 과거에 금광 막 금을 채굴하게 되면서 이 서부 이렇게 뭐라고 네. 그러나요? 뭐 개척 시대. 서부 개척 시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때 진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금을 캐는 사람도 사람이었지만 그분들한테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요. 리바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데이터 센터 AI 좋죠. 이건 모든 중심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파생되어 남은 전략 수의 베니핏이 뭐냐? 제가 저 자랑 좀 하죠. 기왕에 찾아뵀으니까. 저희 회사가 2021년도 기존의 자문사를 인수해서 2022년도 1월부터 고유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고유 계정이란 건 회사 자산으로 자본금을 운용하는 거 갖고 실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고유 자산이나 저희 자본금이나 고객 자산을 똑같이 운용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가장 먼저 담았던 투자 테마가 원자력 테마예요. 이건 미국의 이제 원전 SMR 관련 기업을 네.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이제 원전 SMR이 떴는데 원전 SMR이 뜨기 2년 전부터 제가 22년도 1월부터 원자력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AI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포지션 전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누적 수익률이 크다는 거고. 자, 그럼 왜 제가 이제 원전 말씀을 드리느냐? 전력을 생산해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친환경, 뭐 ESG 해가지고 풍력, 뭐 석탄, 화력 기본이 있을 것이고 수력, 뭐 태양력, 원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말씀이 너무 기니까 다른 거 다 빼고요. 이게 여러 가지 그 발전 원 중에 원자력이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비용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배출량 가장 낮고 사망률 가장 낮고 이렇습니다. 원전이. 물론 원전이라는 건 한번 터지면 그게 문제가 되죠. 2011년도에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그때 원전 선진국들이 다 열중시해서 뒤로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죽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우라늄 현물 가격이 135불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빠져서 한 7, 80불 정도 수준이었다가 뭐 한 60불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COP26인가요?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얘기하면서 그때 열 몇 개 국가가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향후 3년 동안, 5년 동안 원전 발전량을 3배 증가시키겠다. 이러면서 이제 원전이 그때부터 붐을 타고 저희가 2021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60불, 70불이었던 우라늄 현물 가격이 105불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80불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우라늄 제가 소개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단기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우라늄 뭐 모멘텀도 굉장히 지금 짓눌려 있고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센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SMR 문제가 나온 얘기는 SMR이라는 게 소형 원자로잖아요. 네. 큰 대형 발전소가 아니고 소형 원자로라는 얘기는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대한민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들은 대형 원자로가 맞죠.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처럼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 나라들은 이 대형 원자로 해가지고 배선, 배송, 뭐 전송, ESS 이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ESS 업체, 배송 업체들도 많이 떴죠.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미국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떴어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한두 개씩 소형 원자로가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1년 반 정도 전에 SMR이 붐이 엄청 떴는데 최근에 그 시장이 먼저 오를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아웃퍼포먼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 한 2, 3주 정도 조정을 하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많이 빠졌죠.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언더퍼폼을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만 지금 대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SMR 관련한 종목 한 8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그중에 2개는 비상장이고 익숙하게 보시는 회사들이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그다음에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가 오클로라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오클로 많이 보실 거예요. 오클로가 최근 1년 상승률이 290%입니다. 근데 최근 조정받아서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최근 조정받아서 그래도 290%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험 요소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테마는 다 좋은데 그 투자도 선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저희처럼 테마에 투자하는 분산된 ETF 투자를 저는 추천하는 입장이긴 한데 오클로 같은 경우가 뭐 시총 주가 다 좋은데 ROE, 퍼가 오히려 마이너스 148배입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적 굉장히 아직 안 좋고요. 테마로만 한 300% 뜬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런데 다만
컨스털 제가 오늘 뭐 종목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종목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 SMR 개별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컨스털레이션 에너지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무엇보다 펀더멘털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합리적이에요. 최근 1년에 한 32% 정도밖에 상승 안 했거든요. 근데 주가 패턴을 보시면 아주 그래주얼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플루어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뭐 센트러스 이런 애들은 좀 들쭉날쭉합니다. 센트러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업종 1등주 뭐 이런 펀드도 옛날에 있던 것처럼 그 업종의 어떤 1등주 지배하는 회사가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정도 보시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SMR 테마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분명히 더. 저희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생각이니까. 그런데 종목단으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단에 접근을 하시니까 이럴 때 이 큰 볼러티리티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뭐 종목이 갖고 있는 이제 변동성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만 저렇게 관련된 또 이런 뭐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나 이런 기업들 관련된 ETF도 있죠, 미국에는. 그러니까요. 저는 단연 저희가 종목을 몰라서 ETF를 하겠습니까? ETF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분산이 돼 있고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할 수 있고 대신 흔들리거나 조정이었을 때 확실히 그 폭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종목은 좀 부담돼. 그러면 뭐 ETF로 가셔도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발전원 중에서 화력 발전, 수력, 원자력, 태양광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자력 발전이 발전 효율이라든지 네.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계속 투자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